자, 안녕하세요. 오늘 불교사 얘기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요. 불교사 저녁에 이렇게 야학인가? 밤에 이게 밤에 훨씬 더 힘든데 여러분들은 이게 밤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름 알고 보면 다 대단한 분이거나 사연이 있거나 그래서 불교사 얘기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한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불교사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 전자칠판 뭐 이런 거 아닌가? 제주도인데 의외로 굉장히 문화적인데 그랬는데 이 테이블을 보니까 스탠컵 뭐 이런 거 야 이게 확실히 하나는 뭔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와 관련해서는 불교가 인도 겁니다. 불교가 인도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되게 재밌어요. 불교는 인도 문화에서 시작해서 중국 문화로 넘어온 거죠. 세상의 두 문화권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요? 그러면 뭐 이게 다 뭐 기독교나 뭐 이슬람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다 지 동네에만 있습니다. 문화권적 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화권적 장벽.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전 세계에 이제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 종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세계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종교 인구 수가 많은 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보다는 덜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천주교보다 덜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는 믿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그래서 이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주교가 훨씬 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는 축구하고 같은 거고 개신교는 야구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야구는 몇 나라 안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야구를 하니까 세계적으로 야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몇 나라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이랬잖아요. 축구는 그냥 지역 예선 아니면 우리나라는 본선에 못 올라갑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지역 예선을 해주니까 우리가 축구가 본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남미하고 유럽에서 거의 다 올라가 버릴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올라가요? 그래서 축구라고 하는 거는 단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이라는 올림픽과 뻑가뻑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이고 야구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쿠바 뭐 몇 나라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몇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훨씬 작은 종교예요. 천주교가 훨씬 큰 종교고. 근데 천주교는 아시다시피 유럽 쪽인데 유럽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걔네 종교 인구 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주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교예요. 그래서 있는지는 아는데 막상 그닥 이제 우리도 유교 뭐 추석도 세고 그 다음에 설도 세고 다 민속 명절 뭐 대단해 그건 다 알지만 그래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교황이 이제 곧 남미에서 날 거다.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미는 천주교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교황이 남미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종교를 이제 세계 종교라고 하는데 그게 이슬람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천주교하고 이제 개신교까지 포함하면 그냥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래서 종교 인구 수만 따지면 불교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불교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불교가 1등이었었어요. 1등이었다가 이제 막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3등을 하고 있죠. 왜 꼬꾸라졌을까요? 중국이 빠져서 그래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빠져서 그래요. 중국에서 종교를 이렇게 펌프질을 조금만 하면요 다시 1등 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는 영어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중국어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뭐 믿었을 것 같습니까?
천주교나 이슬람을 믿었을까요? 대부분 불교겠죠. 그래서 불교가 1등이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3등으로 중국 빠져봐.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다 보이는 종교,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를 이제 세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일 종교 중에서 불교나 개신교보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 같은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참 불쌍하거든. 이름도 인도 차이나 반도가 뭐예요? 인도 차이나가 뭔 뜻인지 아세요? 인도와 그냥 중국 사이에 있어서 인도 차이나. 자기 이름도 없어. 뭐 샌드위치 양쪽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만 있어서 그게 이제 인도 문화권이라 그래요. 각각의 문화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오야분 국가고 우리가 약간 기분 나쁘긴 한데 약간 밑에였죠. 뭐 대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조금 차인데 조금 우리가 약간 밀리고 있었고, 우리나라 말고도 저 뭐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그 서태지와 아이들 하듯이 그 아이들 제법 있습니다. 아이들 그룹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동아시아 문화권, 그 다음에 인도 문화권 잘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누가 먹었냐면, 역사 아시다시피 인도는 영국이 200년 먹었고, 영국이 먹을 때 딜 해줘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가 먹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인도 차이나 반도나 인도의 천주교나 이런 게 몇 프로나 될까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먹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8년을 먹었는데 일본 잔재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200년을 먹었다 그러면 거의 뭐 우리나라가 왕조가 오래 가서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왕조가 200년이에요. 그럼 한 왕조를 먹은 거거든. 자, 인도 문화권 속에, 그러니까 인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천주교 있습니까? 있긴 있어. 가끔 있지. 진짜 있긴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있어요. 어떻게 찾아보니 있네.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인도는 안 가보셨겠지. 인도 차이나 반도는 가보셨잖아. 태국 이런 거, 효도 상품 이런 거 안 가보셨어요? 파타야 가서 게이쇼 보고 뭐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가보니까 있던가요? 천주교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차 타고 다니면서 눈으로 안 보이죠. 진짜 막 찾으면 어딘가 있을 거야.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슬람이지.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교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게 이슬람이거든요. 있어. 안 보여.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이 있다는 생각 잘 못해요.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제일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종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든 일 싫어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셨다가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신앙심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2세들을 낳고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도 막상 가보면 성당이 없죠.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안 가봐도 됩니다. 힘듭니다, 인도.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게 왜 200년이나 저렇게 됐는데도 왜 저게 안 남았지?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네 종교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 뭐 밀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는 만큼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문화권적 장벽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권적 장벽에 걸렸다. 그래서 천주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미나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나, 그러니까 선주 문화가 거의 별로 없던데, 약간 무풍지대, 약간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차별성인 발언이 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덜 발달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지 못했던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갔어. 그런데 고유한 데는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문화권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약적으로 성공한 게 우리나라예요.
동아시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개항을 빨리 했잖아요. 가보면 천주교 있습니까? 없어. 중국이 천주교나 이슬람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중국은 땅이 너무 커서 막지도 못해. 어디가 지 땅인지를 황제가 몰라요.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한국 이러면 한국 지도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중국 하면 중국 닭대가리 같은 이런 지도 딱 떠오르는데, 옛날 황제는 그 생각 없습니다. 조선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지도가 안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그냥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없다니까 머릿속에. 중국은 더 심한 거고. 그래서 천주교나 이슬람을 막았을 거다. 뭔 택돔 소리예요. 못 막아요.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도 모르는데 뭘 막어. 한반도는 그나마 조선시대 조선은 그나마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를 뭐 신유박해 뭐 해갖고 순조 때 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 여기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막는 이유도 그거죠. 옆에가 없으니까. 유럽은 어떻게 막냐 코로나. 이거 어떻게 막냐. 벽 쌓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문명권 지금 이슬람이 저 중동 쪽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미국의 조 터진 지가 지금 100년이 넘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겁나 오래됐다고 지금. 그런데 거기가 유럽이나 쉽게 말해서 미국 뭐 개신교, 천주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죠. 두드려 맞기는 하지만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하고 이렇게 찝짝찝짝 하는 게 전 세계 두 집단. 탈레반, 북한,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 난 진짜 그런 거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 말고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 약간 똘틱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똘틱을 누가 잡았냐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잡았잖아. 야, 또라이는 또라이가 잡는다. 이런 정신 자세로 미사일이나 쏘면서 조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헛소리하고 뭐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직접 지배를 제대로 받지 않았죠. 미 군정식이 뭐 4년인가 5년 뭐 이 정도 겹친 거 외에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통 문화가 붕괴돼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심각한 게 뭐였냐면 한문 쓰다가 한글 전용이에요. 그래서 전통 문화하고 다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개신교 문화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 약간 신생 독립국 같은 형태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변화도 빠르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사실은 문자의 문제가 존재. 그러니까 문자를 한글을 쓴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전통 문화하고 단절이 일어났다. 단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율곡이나 퇴계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율곡이나 퇴계가 쓴 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못 읽어. 못 읽어. 100년 전 거 읽을 수 있느냐? 못 읽어.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단절이 일어나면서 이게 신생 독립국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과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개신교나 천주교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됐다. 그리고 문화권이 존재하는, 그러니까는 뭐 인도 문화권, 그 다음에 중동 문화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을 다 봐도 걔네가 수백 년을 저렇게 휘둘렸어도 실제로 저기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 왜? 그게 문화권의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가 지금도 통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통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꼭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이 얼마나 많은 작전을 썼겠어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영국이 다 손댄 데마다 시끄럽다. 전 세계가. 실제로 인도도 영국 때문에 시끄러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인도의 마지막 제국이 무굴 제국이라고, 그거는 이슬람 왕조예요. 이슬람 왕조예요. 근데 지금은 인도에 이슬람이 별로 없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식민 지배 정책을 하면서
EJ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이 원래 잡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슬람을 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발이 생기니까 인도 안에서 또 다른 세력을 키워서 이슬람을 뭉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힌두교 우대 정책입니다. 힌두교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이슬람을 이렇게 좀 걷어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국이 독립할 때 아시다시피 인도는 이슬람들이 쫓겨났죠.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지금 방글라데시, 서쪽으로 쫓겨난 사람은 파키스탄, 이렇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역 종교로만 따지고 보면 힌두교 굉장히 많습니다. 힌두교 많고 그 다음에 유교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종교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유교가 이제 베트남까지 유교 문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하고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 몽고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결혼하면 잘 깨지고, 이제 베트남 쪽하고 결혼하면 이제 괜찮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걔네가 유교 문화권이어서 우리랑 사고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나 힌두교는 지역 종교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종교가 아니고 이제 이슬람,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는 보편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두 개의 문화권에 다리를 걸친 건 불교밖에 없어. 되게 재밌어. 인도 문화권에서 시작해서 중국 문화권에서 꽃을 피웠고, 더 재밌는 거는 나중에 본진이 밀렸어. 그래서 인도에 불교가 없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진이 밀리니까 이게 장남이 끊어진 거예요. 장남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차들이 다 내가 그래도 적통하니요?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스리랑카, 미얀마, 중국 불교,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장남이 있었으면 저가 한방거리도 안 됩니다. 아니 인도 본토에 제일 이제 웃기는 게 저 미얀마나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미얀마나 스리랑카가 초기 불교의 전통이 있다는 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만큼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대까지인데 100년대까지는 거기에 불교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쪽에 스리랑카의 불교가 처음 들어가는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에요. 아쇼카 왕 때. 그래서 거기가 초기 불교다라고 하는 건 개구라고, 그런 구라는 모든 종교 전통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야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냥 생각해봐도 인도가 얼마나 땅이 넓은데 스리랑카나 미얀마에 인도 불교의 정통이 있겠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중국에서 유교가 무너지니까 일본에서 갑자기 우리가 유교의 종주국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저게 무슨 또라이 같은 행태야? 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불교는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문화권에서, 그리고 전 세계, 중국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중국에서 성공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천주교도 엄청 일찍 들어왔습니다. 당나라 때 이미 천주교가 장안에서 상당한 세력까지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그게 명교비라고 큰 비석이 있거든요. 지금도 서안 비림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슬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슬람 상인들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흐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명의 용광로라고 그래요. 문화의 용광로, 문명의 용광로. 그래서 뭐든지 들어오면 다 녹아. 그리고 중국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도도 되게 재밌고 중국도 되게 재밌고 이런 또라이 같은 나라들이 있나 싶어.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두드려 맞으면 땅이 넓어져. 정복하면서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땅이 넓어져. 몽고가 중국을 정복했네? 조금 지나고 나면 몽고까지 중국이야. 티베트가 불교를 중국을 좀 먹었는데요?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티벳이 중국이래. 자기네들이 다 동화가 돼요. 만주족이 청나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주가 저 백두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백두산에 가면 백두산이 금원으로 청나라 때 거기가 누르하치의 시조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요. 예. 그렇게 해서 백두산이 이제 굉장히 보호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살림이 좋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백두산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고산병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3,000m로 올라가도. 그런 거 별로 신기하지 않는구나. 이게 고산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뭐가 있냐면 해발이 높으면 고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산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숲이 울창하면 해발이 높아도 버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산소가 계속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수목 한계선이 펼쳐지느냐가 고산병하고 관련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백두산은 뭐 계속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금원으로 여기면서 계속 우리 광릉 수목원처럼 보호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나무가 아주 좋아요. 원시림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 청나라도 중국을 먹었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화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 주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직접 지배해보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립국이야.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이 맞으면서 몸집을 불려. 그러니까 이게 몸집을 불리면 계속 커질 것 같은데 희한하네 이게. 근데 중국이 문화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투력은 유목민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이런 무력이 있을까 싶은 건 몽고입니다. 몽고는 뭐 진짜 장사 시작하면 다 나라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제국을 넓히는 속도. 전쟁사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독일에서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 몽고의 기병보다 강력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몽고 기병이 최강이었다고. 전쟁사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유목민은 압도적인데 중국 사람들은 농경민이 문화가 높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목민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화가 쌓이지를 못해. 네, 쌓이지를 못해. 근데 농경민들은 계속 한 군데서 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음식을 생각해봐. 밥 먹는 거 생각해봐. 우리는 밥상에 이렇게 차려놓고 먹잖아요. 몽고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음식이 뭐냐면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력은 떨어져. 그래서 무력으로서 농경민을 장악을 하면 청나라 그 당시 인구가 청나라가 들어설 때 명나라 인구가 8천만이었습니다. 8천만. 근데 그거를 청나라 8기군이 깼는데 그 8기군의 병력이 10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0만이 8천만을 깬 아무도 안 놀래네. 10만이 8천만. 야, 공깃돌 하나만 던져도 10만이 죽어요. 8천만 대 10만이면. 그런데도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나 이런 아무튼 유목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좋은 걸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자기의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게 거기에 다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광로 속에서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터미네이터도 용광로에서 녹잖아. 그렇게 강한 놈도 용광로에서 녹는데 뭐 딴 놈이 남아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중국은 1000년 이상 불교는 중국을 1000년 이상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중국 정복. 그리고 불교 말고 유일하게 한 가지가 더 있어. 외래 문화 중에서 중국에 들어와 성공한 게.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성공한 거냐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걸 계속 켰다 껐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 누가 깔고 앉은 거 아니요? 이걸 수도 없이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뭔가 실험을 하나? 인내력을 테스트하나? 한두 번 해야지 참지. 이걸 끝도 없이
키면 키고 끄면 끄지. 진짜 무슨 에어컨 하나 달았는갑다. 그래서 이 불교 말고 뭐가 있냐면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중국 하면 공산당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가 있지만 실제로 역사로 보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가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몇십 년 안에 이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뭐 하다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을 못 찍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그 정도는 중국 역사에 발자국을 못 찍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까지 치면 외래문화로 중국을 정복한 게 2개. 그리고 공산주의가 유통기한이 아직 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문화권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나 중국이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다 만만하게 보지만 한때 전 세계 최강이었을 때가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뭐 잘 나간다 어쩐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럽이 잘 나간 건 르네상스 시작하면서부터 잖아요. 그게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압니까? 게임 같은 거 하신 분들 대항해 시대 있는데 그냥 모르면 말고. 그래서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얘기하면 불교는 기본이 상업이에요. 여기 상업이라고 하는 건 무역입니다. 이런 가게 열어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은 얘네 배경이 뭐냐면 유목입니다. 유목의 종교입니다. 유목의 종교. 그리고 힌두교나 유교는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가 원래는 저기 유목 종교예요. 근데 나중에 기원 전후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얘네가 농업 종교입니다. 농업 종교. 조선 시대에 우리가 왜 골로 갔는지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들 그 역사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몽골을 37년이나 막아낸 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몽골은 얼마나 세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애들을 이렇게 한 대씩 때립니다. 이렇게 싸대기를 날리면 제국이 무너진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단기간에 서아시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거의 무풍지대로 가는 겁니다. 무풍지대로 쫙 가는 거예요. 그걸 싸우면서 일일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몽고의 이제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서양 사람들은 몽골을 제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슬람의 재앙 이렇게 하거든요. 이슬람이 그때 떠오르고 있다가 몽고한테 뒤지게 맞고 완전히 쪽 뻗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동유럽까지 싹 밀렸잖아요. 그때 몽케칸이 조금만 늦게 죽었으면요 프랑스 끝까지 다 밀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2, 3년만 오래 살았잖아요. 영국 빼놓고 그 다음에 북유럽 일부 빼놓고 북유럽에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트롤 산다고. 트롤 압니까? 그 낮에는 바위로 이렇게 있다가 저녁이 되면 어이구 이렇게 괴물로 변신하는 트롤. 그리고 그 위쪽에 가면 그 드래곤 길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바이킹 뭐 이렇게 드래곤 길들이기, 그런 영화 보면 그게 다 북유럽이에요. 그 쓸모없는 애들 거기 그 얼음만 있고. 몽고가 왜 시베리아를 안 먹었겠어? 가면 팥빙수밖에 없어. 거기를 뭐하러 먹어? 사람 사는 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오. 아니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 그 교육 받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이런 쪽 교육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면 자꾸 고구려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구려가 그렇게 대단한데 왜 신라가 통일했겠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라가 따라지면 고구려를 이길 수 있겠어요? 땅으로 보면 엄청 넓지? 거기 술록 살아, 술록.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위초고 삼국, 우리가 삼국지 그런 거 읽어보면 지도만 봐봐. 그러면 진짜 땅이 비슷해요. 그런데 제갈량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절대 조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구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뭐냐면 영토주의가 아니에요. 왜? 지 땅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뭔 영토주의야. 조세주의예요. 어디까지 내가 세금을 받느냐라고 하는 조세주의예요. 유목민은 세금 받기도 힘들어요. 세금 받으러 갔더니 애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영토주의로 요즘 생각을 하니까 야, 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훨씬 좋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슈퍼 헤비급이 왜 라이트 플라이급한테 두드려 맞았겠어. 그 생각을 한번 해봐. 인구 밀도가 달라서 그래요. 인구 밀도가 달라서. 이게 소리 내더니 머리 위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네. 나 환장하겠네. 이게 무슨 열받으라고 보일러를 떼서 사람 열받게 하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국토주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나라가 힘들게 고구려를 깼잖아요. 깼는데도 불구하고 또 끄는데 한 20번 띠렁띠렁 거리는 거 아니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깼지만 당나라가 고구려를 깨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사람을 잡아서 빠져버리죠. 지금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잡아서 그냥 포로로 잡아서 그냥 쑥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발해가 바로 쑥 들어서잖아요. 당나라 거기서 버티고 있었으면 발해가 들어서기 쉽지 않았겠죠. 그 당시 당나라는 전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였었거든요. 쉽지 않았겠죠. 왜 빠졌을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가르칠 때 왜 그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 의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적으로 가르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유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면적은 넓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데야.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 뜯어내는 것보다 통치 비용이 더 들어. 관리 비용이. 이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더 들어.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상 잡아서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영토주의 택도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튼 저 몽골을 막은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넘어가고 호라즘 넘어갈 때 보면 대단하거든. 수구타이라고 기가 막힌 전쟁 신 같은 놈이 있어요. 몽고 밑에, 징기스칸 밑에. 진짜 뭐 제갈량 이런 거는 다 구라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갈량은 소설 속의 제갈량이에요. 진짜 정사에 나오는 제갈량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소설 속 제갈량을 보는 거하고 저희 어렸을 때 그런 프로 있었거든. 그 말 안 되는 프로, 배달의 기수. 배달의 기술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까지 이겼어야 돼. 그냥 보병 한두 명이면 수레탄 2개로 탱크를 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 배달의 기술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 물론 그런 일이 몇 번은 있었겠지. 그렇게 용감한 분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낙동강이었지. 시작하자마자 낙동강. 이게 역사 아니요? 그리고 미군이 아마 개입 안 했으면, 연합군이 개입 안 했으면 그거 반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니 뭐 미군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을 그런 식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었다. 뭐 그걸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 돈이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무역을 하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중국도 넘어가고 저 페르시아도 다, 저쪽에 호라즘 제국 다 넘어가고 동유럽까지, 헝가리 이런 거 센 놈들입니다. 우리가 헝가리 하면 저 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셉니다. 예전에는
그거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놈 새끼 이러면 애가 제국이 뒤집어져. 이렇게 그 정도로 몽고는 세. 그리고 몽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핀대잖아. 예. 쟤네가 저쪽에 있으니까 척후를 다 보내거든요. 이 정도 올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이틀이 걸릴 거야. 그냥 와 있대. 그 다음날 보면. 이유가 뭐냐면 걔네는 말 위에서 자요. 그리고 말을 두어 필씩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갈아타면서 내리면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말에서 말로 갈아타. 그리고 육포나 햄버거 같은 걸 그냥 말 위에서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계속 오는 겁니다. 환장하지. 환장하지.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신병이냐, 하늘에 쉽게 말해서 신의 병사냐, 이거 어떻게 이 거리를 어떻게 하루 만에 오지? 걔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저쯤에 어떻게 있을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계산 짜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수부타이는 진짜 대단해, 진짜. 야,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어. 제갈량은 아무튼 그건 만들어진 캐릭터. 수부타이는 진짜 전쟁사에서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세. 그리고 전술이나 이런 게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몽골을 37년이나 막았고, 그거는 돈이 되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고려를 자꾸 같은 나라라고 보지 마세요. 조선 망할 때 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우리나라에서 했어. 그리고 우리는 막상 전쟁을 안 해. 희한해. 왜 안 하냐면 군대가 없어. 나라인데 군대가 없어. 이거 무슨 아프리카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왜 군대가 없어? 그래서 조선이 망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지를 몰랐습니다. 왜? 임진왜란 같이 이렇게 한번 쫙 밀고 오면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봐 이러는데 1910년에 한일합방할 때는 도장을 찍었잖아. 그걸 국민들에게 우리 망했어요 이렇게 걔네들이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주소도 몰라. 우리 IMF 맞을 때랑 비슷한 거야. 몇 놈은 알고 있었거든. 우리 그냥 에이 설마 뭐 그렇게까지 가겠어. 그러다가 그냥 뒤집어졌잖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을 같은 나라로 보지 마세요. 고려는 상당히 강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자세의 외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황제도 칭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는 보통 한 20만 군대들이 있었고 또 그게 될 수 있는 게 명품이 있어서 그래요. 명품이. 고려를 대표하는 명품. 그게 고려부라, 아전칠기, 그 다음에 고려청자.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10대 무역 뭐 저거저거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1등 물건이 있느냐라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전 세계 1위 물건이 우리에게 있나?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거. 수출하는 거. 반도체는 부품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는데 통합으로 하면 언제나 1등은 인텔입니다. 삼성이 아니고. 부분 1등이죠. 우리가 부분 1등. 인텔 다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인텔이에요. 자동차가, 현대차가 1등인가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자동차 메이커 뭐 따지지 않고 내가 한 대 사줄게. 자, 어느 회사 걸 고르겠습니까? 어느 차 고를까? 에? 벤츠? 페라리 좋지. 페라리 좋지. 페라리 한 16억짜리, 그지? 그런 거 골라야지. 하나 골라 이러면 우리는 욕심은 없는데 디자인이 이게 마음에 드네. 이렇게. 마음은 현대차인데 야 이거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 이거 할게. 이거 페라리. 예. 그렇죠. 현대차 고르기는 쉬운 건 아니죠. 몰라. 정의선 회장 정도면 현대차를 고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냥 우리가 특별히 현대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대차 1등은 아니죠. 갤럭시가 1등인가? 그것도 좀 애매하죠. 떼거리로 그냥 물량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점유율은 1위일지는 몰라도 애플은 1년에 한두 개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다 엄청나게 비싼 것만 만들어서 쭉 팔고 전 세계에 그렇게 팔아먹고, 그러니까 순수익 비율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되죠, 그게. 야, 그러면 지금 1위가 뭐가 있을까? 애매하죠. 아니,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그 세 가지는 1위였었어요. 그게 돈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돌면 아무래도 전쟁에서 버틸 수 있죠. 전쟁이나 뭐 미국이 왜 셉니까? 돈을 찍어내니까. 돈을 찍어내니까 세죠. 그래서 그때는만 하더라도 무역을 했었고, 이게 바다 무역을 했었어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지금도 그 유풍이 남아서 우리가 고려로 불리는 겁니다, 세계에. 그때 알려져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고려라고 부르잖아요, 코리아.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위화도 해군 조선 그 들어설 때, 고려 망하고 조선 들어설 때도 보세요. 뭐 고려가 개판이었어. 조선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체적으로 군대를 내서, 이웃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주체적으로 군대를 내서 땅을 넓히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개판이면 옆에 나라가 뭐 혼란스러워도 못 나갑니다. 이게 스타크래프트로 하면 멀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멀티를 한다는 건 자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망할 때처럼 하우스만 빌려줘.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데 우리는 전쟁을 안 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한쪽은 상업주의였거든. 그래서 불교가 번성할 때는 상업이 발전해요. 특징입니다, 그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번성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잘 살 때가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경기 불황을 겪었어요. 마이너스 성장. 통일신라 때 경주가 전 세계 10대 도시, 인구가 100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서울이 전 세계 10대 도시가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유명한 나라 수도를 이렇게 꼽아보면 10개가 찹니다. 우리는 서울을 넣을 것 같은데 유럽 사람들이 서울을 넣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생각보다 불교가 번성할 때 아무튼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역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왜 골로 갔느냐? 농자천하지대본 때문에 골로 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농주의로 다 바꾸잖아요? 나라 끝납니다. 거의 전 세계 최빈국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가 안 돼요, 이 나라는. 왜? 산이 많잖아.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농사로도 큰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막 비행기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막 평야가 막 끝도 없고 막 비행기로 이렇게 해갖고 대충 추수하고, 우리가 호두 어디 거 먹어요? 캘리포니아 거 먹잖아. 건포도 어디 거 먹어? 캘리포니아 거 먹잖아. 그거 수입해 오는 게 우리 거 따서 먹는 거보다 훨씬 싼 거요. 이해가 되잖아. 왜? 걔네는 대규모로 해서 기계로다가 돌려버리니까. 우리는 기계로 돌릴 수 있어요? 돌린 개뿔이 뭘 돌려? 계속 산인데. 뭘 이게 땅이 제대로 큰 땅이 없어, 이 나라는. 맵을 잘못 골랐지. 그러면 자원이 있는 쪽이라도 좀 그러든가. 이게 조금 애매한 땅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농사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그리고 내수도 잘 안 돈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까지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산이 있으니까 안에서 물류를 돌리려고 해도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 있네, 1위 한 거 있네, 전 세계. 생각해보니까 터널 뚫는 기술. 터널 우리가 1위잖아. 왜? 제가 강원도 월정사에서 왔는데 그쪽 강원도 쪽 가봐. 계속 터널이야. 계속 뚫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은 1등이네. 그 외에 참 깝깝하지요. 깝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농사로다가 하면 당연히 뭐 망하겠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인도에서도 불교가 번성할 때 상업이 번성해요. 그래서 인도가 떡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보는 이러한 착시 현상이 있어요. 중국 착시 현상. 그래서 저는 중국을 약간 까는 편입니다. 제가 중국 철학이나 중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뭐 다이다이로 붙으면 몇 놈이나 날 이기겠어?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센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중국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보거든. 지리하게 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영국같이 무능한 놈들도 없을 거다. 저 정도 떡대를 가지고 저 정도밖에 못하냐? 우리가 만약에 저 정도 떡대를 가졌으면 훨씬 더 잘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저 정도 땅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미국을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국자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냥 이 정도 땅으로 이 정도 인구와 이 정도 땅으로 이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개뿔이 아무것도 없어. 이 나라는 산만 있어. 근데 그 산도 A급 산이 한 개도 없어요. 이놈 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산이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누가 뭐 말하는데, 야 장가게 30만 원 주고 장가게만 한번 갔다 와봐. 그 말이 나오나? 야 이런 산이 있어? 이렇게. 아니 그거 비싸지도 않아. 한번 가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중국 뭐 화산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저 알프스 이런데 가봐. 야씨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거는 또 이게 또 쪼만쪼만하고 다 고만고만한 놈밖에 없어. 이게 좀 튀어가지고 뭐가, 이게 왜 그러냐면 노년지층이라서 그래요. 이게 좀 신생지층이면 이게 돌도 많고 이렇게 쫙 올라올 건데, 노년지층이라서 흙만 덮여 있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좋은 건 있어요. 뭐 긍정적인 걸 얘기하면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산이. 우리나라 같이 공기가 좋은데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인도 가면,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공해 내성이 있는 사람이거든. 공해는 내가 끝도 없다. 인도 가면 픽 쓰러집니다. 인도 공해 진짜 심합니다. 저는 인도 가서 제가 처음에 놀란 게, 야 인도가 뭐 저렇게 대단하대.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인도나 중국 가보시면 특징이 산이 없어요. 그냥 평야로 쫙 가거든요. 몇 시간이고 평야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산이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산 없습니다. 쫙 가는데 도시 근처에 가면 이렇게 SF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돔 같은 거 뭐 해서 방어 시설 만들잖아요. 그게 있어 인도에. 그래 나 최첨단인 줄 알았잖아. 나 와칸다인 줄 알았어. 와칸다 이렇게. 와칸다 잘 모르시는구나. 와칸다인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 야 저런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에도 없는 저런 초특급 기술이 인도에 있다고? 저게 공해로, 스모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데 웬 스모그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청정자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된 차가 다 그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걔네가 일당백이에요. 우리나라 100대 매연보다도 걔네 한 대가 훨씬 더 심해. 훨씬 더 심해. 걔네는 거의 차가 옛날 게임으로 얘기하면 방구차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냥 검은 게 쭉쭉쭉 나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차 봤었거든요. 그런 차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리고 걔네가 평야하다 보니까 바람이 안 불어서 이런 스모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제가 안 자빠졌는데 인도 가면 자빠진다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 공해 문제가 심한데 우리나라는 산이 있어서 온도차 때문에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줘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유럽도 안 됩니다. 가시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특징이, 또 유럽 가면 하루에 한 나라를 돌잖아. 유럽 사람들이 또라이로 봐요. 하루에 한 나라씩 찍는다? 그거 뭐 차를 진짜 지약스럽게 타. 하나
자, 내려서 사진 찍는데 30분 드립니다. 이러고 30분 사진 찍고 가서 또 몇 시간을 가. 그리고 또 자러 또 가. 구경은 안에서 하고 자러 또 밖에 나가. 1시간은 밖으로 나가서 인가가 없는 데서 자. 그거는 이제 유럽 패키지를 가보시면 다 알아. 싸기는 또 겁나 싸. 이게 항공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진기한데. 하지만 그걸 뭘 알 필요는 없어. 알아봐야 뭐 더 보태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유럽도 수돗물 못 마십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뭐 저거 불신 어쩌고 저 정수기사들이 펌프질을 해서 그렇지 먹어도 별 문제 없어요. 이 정도 깨끗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산이 물을 순환시켜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거 사기인지는 아시죠? 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뭐 어쩌다 산이 있는 한 절대 부족 국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집집마다 시골에서 우물 파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도 물이 나와. 그게 다 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는 진짜 좋아. 공기청정기하고 정수시설. 그 외에는 산이 요즘은 이제 노인 장반들이 산에 등산 많이 가고 이제 바람 나고 뭐 이런데 이제 이런 데 쓰는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한국 사람들을 늘려야겠다 이런 정신 자세로 0.84 합계 출산율 0.84를 어떻게 해서든 올려보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애국자들이네. 등산하시는 분들 애국자. 그래서 불교는 상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워낙 가까이 있는 나라고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바람에 중국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로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가 중국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이 로마를 압도하면서 추월하냐면 그게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예요. 그래서 중국사 책에 보면 수당 세계 제국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라 때 이런 거는 다 로마한테 색도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수당 세계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당 시대부터 불교가 국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힘을 쓰면 그 다음에 경제력이 올라가요. 왜? 이게 무역 때문에 그래요. 무역 때문에. 무역이 발전해. 상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가 힘을 쓰면 이게 떡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왜 꼬꾸라졌느냐? 유교가 힘을 쓰면서 중농주의를 채택하거든. 그리고 쇄국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유교를 저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아편전쟁 때 3,000명한테 까인 거예요. 청나라가 3,000명한테 두드려 싸대기 맞고 청나라가 뻗었어요. 야, 그거 대단하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나라가 8천만 인구일 때 10만 가지고 깨졌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이런데 실제로 나중에는 3,000명한테 남미 코르테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이게 지금 야 이게 무슨 제국이냐? 청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땅덩어리가 적어진 겁니다. 그때 두드려 맞을 때 러시아한테 뺏기고 이래서 북한이 원래 러시아하고 영토를 접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 사할린 이쪽을 러시아가 이렇게 뜯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별 관심은 없구나. 도대체 관심 있는 게 뭘까? 저녁까지 와서 하는 이유가 뭐요? 자, 그래서 불교가 번성할 때는 다 이게 잘 된다더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잘 됐는데 무역이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잘 되는데 왜 동아시아는 불교를 버리고 유교로 갔어요? 이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그게 좋으면 계속 불교로 계속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유교로다가 어느 순간에 싹 돌아섰을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동아시아 쪽에는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가 별로 없어요. 중국이 떡대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랫동안 집권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살고 못 살고 필요가 없어. 잘 살면 이것들이 계몽이 되면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빨리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육열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 민주화하잖아요. 개판됩니다. 더 개판됩니다. 네. 아니 진짜예요, 진짜. 계몽할 어느 정도의 계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되는 게 밑에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위로 좀 올라가 볼까? 이렇게 사람이 신분 상승 욕구라는 게 있거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왜 농업을 택하는지를 정확하게 나와요. 상업하는 사람들은 잔대가리를 잘 굴린대. 그래서 분리하면 딴 데로 옮겨버린대. 이거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프랑스의 그 루이비통 회장인가 뭐 그 사람 세금 매기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세금을 더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국적을 옮겨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나 국적 옮겨. 세금 안 내. 이렇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아마 엄청나게 지탄받으면서 본사가 테러 당했을걸?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근데 뭐 유럽은 원래 또 그런 게 용인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가? 이러면서 뉴스에 나왔었죠. 아니 있는 얘기잖아요. 저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돈을 이동시켜 버린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거 있었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저게 이제 30%씩 뜯어가잖아요. 저 구글 앱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게 뭐 10조인가를 이익을 본다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세금을 매기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를 낮추겠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될까? 쉽지 않아요. 좀 못 이겨.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도 그런 고발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걸어버리잖아요. 법으로 걸면 그 사람 신분을 가지고 추적해야 되는데 구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 신분이 뭐냐? 정보를 제공해라. 그럼 구글이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 웃기지 마 이렇게 나오죠. 아니 진짜예요. 소송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애플이나 구글에서 잔소리하면, 우리나라가 잔소리하면, 그러면 여차하면 우리 거 빼버린다. 구글 못 쓰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깨져요. 국가가 깨져 지금. 현실이. 아이폰에다가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출시를 안 해줘 버려. 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리고 재산을 이동해서 빼고 이런 짓을 한대. 그래서 위정자들이 다스리기 어렵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대신에 농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땅에 붙박혀 있기 때문에 10% 세금, 그러다가 15% 어쩔 거예요. 20%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농주의를 선택해요.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이 아니고 집권층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농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동아시아의 몰락입니다. 동아시아의 몰락. 그래서 동아시아의 특징이 불교를 버린 뒤부터 동아시아가 골로 가요. 유교화 된 뒤부터.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제 불교 믿는 나라는 일본 말고는 뭐 선진국도 없고, 천주교 믿는 나라는 선진국이 유럽 많다.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고 있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유럽은 천주교를 버린 뒤부터 잘 산 거다. 천주교를 믿었을 때 잘 산 게 아니고, 세계사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식견이 있으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가 뭐예요? 기독교를 매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매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잘 사는 게 기독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때문입니까? 아니, 안 그래. 거꾸로야. 천주교 믿을 때 골로 가고 있었고, 그때가 우리한테 따뜻할 때야. 동아시아가 좋을 때야. 왜? 걔네가 기독교 믿으면서 헛발질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걔네가 르네상스 시작하고 천주교를 버린 뒤부터 걔네 경제력이 이렇게 올라오고, 동아시아는 그때 유교를 또 시작했어요. 하필 또. 그래서 동아시아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식민 지배 상태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맨바닥에 우리는 옛날에 앉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좌식 문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맨바닥에 앉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먼 얘기를 앞에서 떠들어도 귀에 안 들려. 안 들려. 왜? 하반신이 마비되거든.
자바심이 마비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저 걸상이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걸터하는 나라에서 걸상이에요. 저 위신남북조 시대 때 중국에 5호가 내려올 때 가지고 오는 게 걸상이에요. 5호라고 그래서 선비흉로, 갈저강 이렇게 5개.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목문화고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도 마찬가지죠. 그게 다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 옷의 특징은 몸에 딱 붙는 거. 농경문화 옷은 이렇게 품 큰 거. 그러니까 제가 살이 쪘는지 배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게 농경문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유목문화 옷은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일어나기만 하든 앉아있든 딱 보면 품이 보이죠. 저 사람 체형이 어떻겠다. 저 양반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하는 것 같다. 왜? 뱃속에 식량을 막 이만큼 비축하고 있는 거야. 비축분. 야, 비축분 풀어! 식스팩은 없고, 원팩으로다가, 왕자를 옆으로 썼어. 이 동그랗게 임금왕자. 이렇게. 그게 이제 전쟁을 대비한 거잖아. 나라가 불안하니까. 살이 찐 게 아니고. 전쟁 나면 어쩔 거야. 그런 거라도 풀면서 살아야지. 이게 분단국가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이 찌려고 찐 게 아니에요. 이 분단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여러분들은 옷을 입어도 몸에 체형이 보이냐면 저건 말을 타야 돼서 그래요. 말 타는 옷들은 다 몸에 붙어요. 이런 옷을 입고 말을 타면 이게 찢어집니다. 바람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기수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몸에 딱 붙는 거 입죠. 딱 붙는 거 입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게 다 우리 전통 옷은 아니죠. 전통 옷 아니죠. 그리고 주거 시설 뭐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뭐 한옥에 사실 일이 뭐 있겠어? 한옥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이 좋을까? 과학적일까? 제가 수십 년을 한옥에서 살아본 바로는 왜 한옥이 없어졌는지 이해합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한옥이 계속 생존력을 가졌겠지. 전세가 한옥으로 살 거다. 춥고 방음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유지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그리고 절에서 왜 9시에 자는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아무리 창호를 잘해서 방충망을 해도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다. 끊임없이 뭐가 들어와. 닌자들이 있어. 닌자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 환장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의식주 중에 생각해 보세요. 주거시설 여러분이 전통식으로 안 사시죠. 우리 한옥식으로 안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옷 뭐 다 1년에 뭐 결혼할 때나 한복 입지 뭐. 그래서 애들 손잡고 들어가고 뭐 이럴 때는 한복 입고 그렇지 않나요? 그나마 남자는 그나마도 안 입잖아 그때도. 그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그 촛불 키러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청실홍실이 돼서 진짜 퍼랭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 한번 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울긋불긋하죠. 또 이제 옆에 사람들이 친척들이 막 아유 뭐 굉장히 뭐 얼굴이 미모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 늙었지 뭐. 살아나긴 뭐 늙어서 살아나봐야 뭐해. 젊어서 살아나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한번 보세요. 음식이 그나마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도 많이 변형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종속돼 있다라는 거를 뭐 좋든 싫든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쟤네가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산업혁명 터지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를 대단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 진짜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한국전쟁까지 끝나서 일제 때 털렸고 한국전쟁 때 그나마 남은 것까지 싹 날라갔고 그 상황에서 남을 침탈하지 않고 자본주의로 이만큼 빨리 성공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 피를 빨아가지고 자본주의에 시작한 거예요. 그 종잣돈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종잣돈을 뭘로 만들었어요? 저 예전에 국제시장 영화 봤잖아요. 뭐 독일의 간호원도 아니요. 그 진짜 천한 일. 뭐 시체 닦고 이런 비슷한 굉장히 험한 일 한 거예요. 정상적 간호원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광부 갔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때 우리가 피값 굉장히 그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남의 전쟁에 가서 그렇게 막 싸우고 이게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 그런 분들 보상이나 제대로 받았는지 몰라. 진짜 그거는 국가가 거지 같아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다 국가가 어느 정도 이상 됐으면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갈 일이 있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하고 중동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래 중동에서 남편이 돈 붙여주면 마누라는 뭐 카바라를 가서 돈을 다 탕진했네 뭐 이런 또 속설이 있었어. 난 몰라. 난 그냥 들은 거밖에 없어. 진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실업 뭐 저거 할 때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욕 태바가지로 먹고 그러면 중동을 가든가 했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젊은 애들이. 예. 근데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런 걸 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지금 세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양반도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거고 요즘 젊은 애들도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예전에 송해 성추행 사건하고 비슷하지. 송해 성추행 사건 모릅니까? 송해가 성추행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송해 성추행 사건이 뭐냐면 송해가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지금도 하나요? 안 하나요 이제? 근데 그런 거 할 때 뭘 했냐면 그 연세가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왔는데 뭐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고추 한번 따먹어 볼까 이러면서 고추를 만진 거예요. 애기 고추, 애들 고추.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거든.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대드렸잖아. 경험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그게 요즘 기준으로는 그게 소아 성추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송해가 그거 만지면서 어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우리 정서로 이해가 되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고추를 내놨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 중에 하나라. 그래서 100일 사진을 보면 남자애는 베껴. 아니 맞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다 맞잖아요. 여자는 안 베껴. 남자는 베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봤을 때 제가 뭔 생각했었냐면 저게 꼭 그렇게 성추행은 아니지만 지금은 욕을 먹을 수 있는 사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송해는 아마 사과를 해도 자기가 잘못한 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 세대에서는 이게 왜 잘못이지? 이랬었겠지. 그리고 연세가 많으니까 판단력이 좀 흐린 거지. 지금 세대 변한 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교가 번성할 때는 중국도 잘 나갔었고 인도도 잘 나갔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유목 배경이기 때문에 유목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 중국사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국 북방에 만리장성 밖에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그 유목민들은 중국의 농경민들을 도시락 정도로 봤대. 삥 뜯어가는 저 빵 셔틀 아니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걔네 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이유가 뭐냐면 돈 떨어지고 이러면 가서 이렇게 한번 수금해 옵니다. 내가 동대문에 이정재인데 이러면서 보호비를 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수금해 와. 그러면 농경민은 도망갈 수가 없대. 왜냐하면 땅을 떠나면 죽어요, 이 사람이. 예,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없어. 내 땅이 없으면, 농토가 없으면.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조금 강력해져서 군사를 해서 저것들을 다 좁혀야겠다.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유목민은 야, 짐 싸서 가자. 이러면서 위로 계속 올라간대. 언제까지? 안 따라올 때까지. 그러면 가다가
춥고 그 다음에 이게 보급로가 길어지면 힘들어져.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을 때 또 뒤통수를 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농경문화에서는 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얘네는 짐 싸서 갑니다. 야, 텐트 걷어. 쟤네가 쳐들어온대. 텐트 걷어. 우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는 문화가 축적되지 않고 한 군데서 정주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적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농경문화는 야, 너 오늘 이 신 믿어. 이제부터 이 신을 믿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냥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신적인 문화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비 올 때는 비신,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도 비신, 그 다음에 성주신, 그 다음에 측간신,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집안에서는 화장실 몰라? 그 화장실 귀신이 매트릭스의 시조야.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게 그 매트릭스 보면 빨간 장 먹을래, 파란 장 먹을래, 이런 거 있거든. 그 달걀 귀신. 쓸데없는 얘기 해줄까? 왜 화장실에 달걀 귀신 나오는지? 달걀 귀신 나오는지? 그게 예전에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소리 못 냅니다. 그 즉시에 소리 못 내면 거기에 가스층이 있거든요. 그걸 몇 번 들이지 마시면 혼절해요. 그 다음에 늪입니다. 이렇게 빠지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 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잖아. 이게 안 나오면 이거 먹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걀 귀신.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여러분 다 재래식 화장실 쓰셨었잖아. 재래식 화장실. 귀신 붙은 재래식 화장실 얘기하세요? 귀신 붙은. 이런 거 진짜 진기한 이야기인데.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양변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다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귀신인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말고 진짜 재래식 화장실 귀신 얘기가 있어.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갔다 오면 다리가 아프지. 그리고 요즘 가면 더 아픕니다. 옛날에 한참 갈 때는 그렇게까지 안 아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의자같이 싸다가 쭈그리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인도 가면 해요. 인도 가면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인솔에서 가면 저는 화장실 선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 밖에 풀어 내가 이런다고. 밖에 풀어. 그리고 그거를 저랑 같이 간 그 보살님들도 더 좋아합니다. 환희심을 냅니다. 천연 화장실에 대해서 환희심을 냅니다. 비료. 우리가 인도에 영역 표시를 한번 하고 가겠다.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이 칸막이가 몇 개 안 되고 되게 지저분해요.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그 지저분한 상황에서 자기가 쌀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봤어.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지금 질펀한 이렇게 황금벌판을 보면서 이렇게 거기에 파리들 막 있고 옆에 묻어 있고 그 상황에서 앉아서 싼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게 또 밑에서 이렇게 이게 올라와요 많이. 예. 남자는 어떻게 금방 처리가 되는데 여자들은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제 내추럴 화장실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에다 풀어놓는 거지. 들에다 이렇게 쫙 풀어. 쫙 풀어. 그러면 조금 젊은 사람들은 멀리까지 뛰가고 이제 조금 연식이 된 사람들은 가기도 귀찮은데 그냥 깐다 이러고 까. 그리고 처음 깔 때가 힘들어. 처음 깔 때 힘들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 까보긴 까봤는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안 까봤거든. 근데 한두 번 까보면 이게 좀 사람이 틀려요. 완전히 안 까본 사람은 계속 힘든데 어렸을 때 까본 사람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가 봐. 이렇게 까면 된다. 뭐가 있어. 그래서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재래식 여러분 가보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시골에 이렇게 재래식에 갔는데 사람이 갔다만 오면 그렇게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를 못 쓰겠대. 근데 이게 이제 귀신 얘기거든. 근데 그놈이 너무 아픈 척을 하는 거야. 너무 아픈 척을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싸다 보면 좀 다리가 쥐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잖아요. 뭐 변비 환자래 갖고 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잠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죽을 정도에 뭐 토끼띠 몇 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럼 너무너무 맨날 그렇게 힘들어 하더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가는데 나는 괜찮은데 왜 저놈만 그럴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거 화장실 이렇게 생겼잖아. 다리를 이렇게 놓잖아. 걔는 이렇게 놔. 그래서 이렇게 저걸 저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는 딱 하면 이게 예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걔는 처음 대하니까 저걸 저렇게 활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게 화장실 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 귀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거기서 빠져 죽는 사건들 때문에 그래서 빠졌다가 건져도 예전에 팥떡 해먹고 이런 기억나세요? 화장실에 빠지면 팥시루떡 해먹고 돌리잖아. 모르셨어요? 그게 이제 삿된 거를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화장실에 빠졌다가 나오면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감염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2차적으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삿된 귀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해갖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문화는 그러한 귀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다 있어요. 내가 인간이 농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얼마 전에 인삼을 사야 된대. 얘기 들으셨어요? 인삼이 수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갈아 없는데 그래서 인삼을 사주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추수철이나 이런 때 태풍 불면 뭐 배즙을 사야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또 그런 게 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농사는 내가 잘 해도 이게 절반 이상은 하늘이 하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거라고. 자연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유목은 어떠냐면 이쪽에 풀이 이렇게 좀 자랐는데 풀이 안 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이씨 옮겨. 그러니까 내 고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타협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가 단선적이고 문화를 적진하지 못하니까 단선적이고 얘네가 배타성이 강합니다. 유목문화의 특징이. 배타성이 강합니다. 농경문화는 복선적이고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선적이고 그 다음에 타협하는 측면이 있어. 타협하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업은 뭐냐면 상업은 이윤 추구입니다. 상업의 목적은. 상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지금은 LG 스마트폰이 접었죠. 몇 달 됐나? 그 뭐 50몇 분기 연속 적자, 뭐 적자가 2조 원이 났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야,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크기는 컸는갑다. 2조 원을 내고도 버티는구나. 2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나면 기업 전체가 날아가야 되는데 LG는 버텼잖아요. 그리고 LG가 사업을 접는다고 하니까 LG 주가가 올라갔다. 왜? 부담되는 적자 품목을 날렸으니까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해서 아픈 손가락 하나 잘랐으니까 이제 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LG가 핸드폰으로도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스마트폰 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딴짓해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동에서 LG가 히트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혀 안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메카폰이라고 있어요. 메카. 이슬람의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이슬람의 최고 성지 메카의 카바신전 걔네가 그걸 최고 성지라고 얘기거든요. 몰라. 그게 왜 성지인지 잘 이해도 못하겠어. 거기 운석이 있어요.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돌, 뭐 이렇게 신령한 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운석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령한 거지. 걔네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반지 만들면 참 좋을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석으로 반지 만들면 모든 삿된 게 못 들어온다. 이런 속설이 있어. 그러다 반지 만들어주면 나 참 좋을 건데 나 그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에 두드려 맞을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하루 6번 그 메카의 카바 신전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걔네들만 하더라도 이게 시계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우리도 시골에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어른들 뭐 예전에 사주 보고 이러면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새벽녘에 나왔어요. 아침 밥 먹을 때는 야씨 그게 아침 밥 먹을 때가 그게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시계가 별로 없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달력도 귀했었다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달력도 귀했었어. 그래서 인력은 꼭 있어야 되고. 근데 인력이 뭔지 아시죠? 매일 뜯는 거. 습자지 같은 거 이렇게 매일 뜯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인력을 또 집에다 걸어 놓으면 날짜가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 방향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게 거기에 빨간 게 묻어. 파란 게 묻고. 그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도 이제 시계나 이런 게 좀 부족할 때 벌써 어떻게 투지폰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걔네가 LG에서 뭘 만들었냐면 알람이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1개밖에 없었어. 근데 알람을 6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매시간 알람이 되게 그 다음에 GPS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메카의 방향을 이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향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동쪽을 보세요. 이러면 동쪽을 찾을 수 있지 우리가. 남쪽을 보세요. 찾을 수 있어. 서울 쪽을 보세요. 충주 쪽을 보세요. 약간 알딸딸하다. 지도상에서 어딘지 대충은 알아. 정확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야 카바신전 쪽을 보고 걔네가 기도를 하거든.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메카폰이라는 게 뭐냐면 알람이 울리면서 그 GPS로다가 그 방향을 나침판이 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동의 히트 상품이 된 거야. 핸드폰 중에 히트 상품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이 무슨 이슬람 믿어서 걔네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업이죠. 그게 상업. 그래서 상업은 이윤 추구고 그 다음에 합리성이에요. 합리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정보잖아 이게. 그래서 불교를 뭐 지혜의 종교네, 뭐 합리적이네, 뭐 과학과 뭐 불교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불교는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거고 과학은 발달하기 위한 거지 발전이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훨씬 더 좋은 시설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지. 집도 그렇고 주거시설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거의 뭐 꽃제비 수준이었지.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고 뭐 있으면 그냥 하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렇잖아요. 먹을 게 귀할 때니까. 먹을 게 귀할 때니까. 그런데 야, 진짜 고깃국 이런 거는 아버지가 월급 타오는 날 그런 때 또 고기를 또 반근을 사와요. 근데 그 반근을 또 어디다가 싸우냐면 신문지에다 싸운다고. 그래서 그 신문지를 뜯으면 고기에 붙어 있어. 글자가. 기억해봐. 요즘 같으면 젊은 애들 그런 거 주면 C컵에서 그거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비스 품목이 뭐였냐면 단골 정육점에 가면 서비스 품목이 비계 덩어리를 좀 줘. 그게 서비스야. 지금 같으면 이게 지금 뭐 장난하나 이랬는데 여러분들 다 그 시대를 사셨잖아요. 근데 공감을 안 한다, 그지? 어디 북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북한도 비슷했을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나는 안 그랬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일제강점기 거치고 한국전쟁 거치면서 다 못 살았거든요, 이 나라가. 거의 다 비슷하게 못 살았지. 지금은 오히려 빈부 차이가 심해진 거예요. 예전으로 갈수록 그래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용은 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긴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전에 그거 있었어요. 저 소피 마르소 압니까? 프랑스의 그 여배우. 걔가 89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와서 드봉 그거를 찍었어요. CF를. 그때 양술에서 찍었는데
걔가 오줌 마렵다 그래서 소피 마렵소잖아. 그래서 오줌 마렵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안내해 줬대.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튀어나왔대. 그게 왜 그러냐면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그래요.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걔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양변기를 썼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 그 질펀한 걸 한번 보고 C급한 거지. 그래서 나올래다가 들어갔지.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아직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았구나. 진짜 급하면 그게 안 보이지. 이제 초월하지. 초월. 아이씨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리현상은 부모님 임종보다도 나오는 거예요. 임종보다 우선이 생리현상입니다. 그럼 뭐 임종보다가 쌀 수는 없잖아. 임종보다 싸면 되게 웃기겠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다가 야 너 나이 50인데 오줌을 싸면 되냐? 바지에 오줌을 싸고 그래.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멘트야. 오줌 싸지 마라. 그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양수리를 다 주셨대. 얘가 못 사니까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양변기는 집이 딱 한 집밖에 없었대. 그래서 그 집을 민가를 수소문해서 그 집을 빌려서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양변기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양수리에. 서울이 아니고 양수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못 살면 다 못 살아. 여러분들 뭐 땅 따먹기, 공기, 비석치기 이런 거 하고 살았지 뭐가 있어 그 시절에. 오징어 게임이지.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만하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진짜 그건 행복한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거든. 나 잘 몰라요 이렇게. 근데 연세 드신 분이 나 잘 몰라요 그럼 그건 치매입니다. 그건 치매요. 그거 조심해야 돼. 심각한 거예요. 그건 검사 받아봐야 돼. 여기 앉아있을 지금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리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상품. 그러니까 뭐 종교고 뭐 사상이고 다 필요 없고 그게 될 거냐. 아까 얘기한 메카폰 같은 거. 그게 이슬람에서 먹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성은 행복 추구와 관련된 합리성이지 과학적 합리성하고 논리적 추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똥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 과학과 뭐 금강경을 뭐 결부시키네 어쩌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지금도 불교 TV 같은 데서 자꾸 그런 개소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과학은 완료된 학문이 아니고 계속 진화되는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100년 뒤의 과학을 지금 만약에 지금 과학이 금강경하고 일치시킨다고 그래봐. 그러면 100년 뒤에는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금강경이 불교 교리라고 하는 건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관련된 합리성.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합리성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 여기는 신에 대한 복종과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신에 대한 복종과 믿음.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끝낼 겁니다. 끝낼 겁니다. 예, 끝내. 걱정 마, 끝내. 장사 끝낼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신절대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는 거고 여기는 합리성과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해를 하세요. 옛날에 그 윤복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인간 중심이 아니고 신 중심적인 거고 그 신을 향해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불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비천상이나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그걸 하향 비천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들. 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도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불교는 인본주의인 거고 그 다음에 합리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죽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살아서 행복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교를 믿으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런 거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거다. 기독교를 믿으면 저거는 적금이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약간 삥을 뜯겨도 11조를 뜯겨서 넣으면 나중에 네가 죽은 뒤에 내가 100만 배로 줄게. 이런 거지. 근데 그게 100만 배가 있으면 지금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신을 모독하는 거야. 신을 모독하는 거야.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신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굳이 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 신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만수르보다 재산이 많아. 그래서 한 1000조 갖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자꾸 용돈을 달라하네. 이게 왜 좀 냄새가 나는데? 아버지가 나를 먼저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그냥 자식은 삥을 뜯겨. 그게 이쪽이야. 그리고 이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신이 굳이 귀찮게 인간을 케어해 줄까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인간을 약간 장난같이 본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들처럼 그냥 싸움도 붙이고 한번 뒤집어 엎고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이라 하거든. 근데 굳이 신이 절대자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김택진이 리니지의 캐릭터를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돈을 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걸 케어해 줄 필요가 없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따지면 안 돼. 왜? 복종과 믿음 해야 되니까. 너네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불교는 이게 대학을 보면 기독교나 천주교 대학은 여러 개가 있는데 불교 대학은 거의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대학을 세울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이유는 철학과 안에서 불교를 가르칩니다. 어느 대학인데 철학과에 가보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나눠 있고 저도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약간 꼬는 성향이 있어요. 불교과 출신들은 자꾸 차장적으로 얘기를 해. 이것들이 종교학하는 놈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하는 놈들은 이게 주둥이 날리는 거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배워. 비판하라. 이게 계속 배워. 그래서 그냥 약간 씹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씹고 이런 재미가 있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재미가 있어. 그래서 얘네는 철학과 안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믿음과 복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철학의 합리성으로부터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절대 철학과에 못 들어옵니다. 철학은 우리가 볼 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큰 범주 안에서 하면 인문과학이에요. 과학이라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불교는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종교학의 영역하고 철학의 영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건 유교도 걸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가나 도교도 걸쳐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철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서양 철학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 안에서 보통 유교, 불교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도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나 빼고. 얘네들은 다 과학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합리성. 그리고 얘네는 불합리성.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기가 막히지. 불합리하면 야바군 것 같은데 왜 조금 그러면 신성모독. 중세 같으면 너 화형이야. 화형. 내가 지금 시절이 좋아서 화형 안 당하는 거요. 머리는 화형 당한 것 같지? 자, 오늘 종교적 특성과 그 다음에 불교의 특징 그리고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상 마치고 다음에 뭐 볼 일 있겠어요? 이걸로 끝이지. 뭘 자꾸 봐. 자꾸 보면 정들어. 그리고 꼭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삭혀요. 자꾸 뭐 안 좋은 일 있는데 연락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요. 안 좋은 일은 삭히고 좋은 일은 더불어서 널리 이렇게 알리고. 자, 그러면 오늘 들어서 감사합니다.